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피해자 모임 카페 관심사항 9편으로 유독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주범을 체포하는데 수사와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공안들과 인맥이 상통하여 체포되고도 바로 풀려난 사례가 있다면서요. 2020년 10월 부산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중국인 아파트에 한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비원이 공안에 신고했고 공안 20여 명이 출동해서 모두 공안당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공안 간부에게 인맥이 있던 조직 핵심 인물 전 모 씨가 연락해서 그날로 석방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조직에서 일했던 D 씨는 공안에 2차례 끌려갔지만 역시 전 모 씨가 힘을 써서 2번 모두 쉽게 풀려났다고 했는데 해당 범죄 조직은 2020년 김민수 검사 사칭으로 20대를 잘 살게 한 바로 그 조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그 보이스피싱 일당을 처벌하였거나 체포 후 한국에 인도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주범은 못 잡고 방조범인 알바생을 잡아서 책임을 전가한다고 말이 많다면서요. 중국 수사기관에서 중국 칭다오 서양 등지의 보이스피싱 주범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소와 범인들의 사진까지 확보하고 있지만 검거 소식이 들리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범죄 조직에 가담했던 한국인이 귀국하여 검거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중국 공안당국에 손을 써서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한국인을 불법 체류자로 체포해서 강제 추방했기 때문이라는 증언까지도 나왔지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필리핀 등 다른 이국이나 우리나라 주거 범인들은 잘 체포하면서도 유독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주범 체포에는 수사나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불평이 아주 많습니다. 어느 국선 변호인은 어떤 범죄든 주범을 잡는 것이 국가 역할인데 종범들만 체포해서 책임을 전가한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였고 또 다른 변호사는 알바상 대부분은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인데 정부는 이들을 체포해서 피해자를 달래는 도구로 이용한다까지라고 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도피 중인 전직 경찰관이던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 씨가 검거되었다면서요.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개설해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며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경찰관 박모 씨가 2021년 10월 4일 필리핀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대출 상담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챈 수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지요.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는 첩보를 많이 수집했고 피의자들의 동선 등 주요 정보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의하면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현지 필리핀 수사기관과 통장 확보 등 역할을 한 핵심 간부 4명을 검거했고 조직원 2명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박 씨가 가명을 사용해 도피 중 사실을 확인하고 2주간 잠복을 거쳐서 필리핀 수사기관과의 협조로 검거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주 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서 박 씨 등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범죄 조직을 구성하고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으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다면서요. 2021년 10월 남양주 북부경찰서 조사 결과 관리책인 21살 오모 씨는 동네 후배 2명을 포섭해서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도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대출해준 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앞선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2명에게 6,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지요. 자체적으로 범죄 조직을 구성하고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휘하에서 지시를 받아가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중국 조직의 행동 강령입니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도 범인 말만 믿은 사건이 실제로 있었나요? 2021년 11월 12일 울산 농협에서 50대 이모 씨가 다짜고짜 가족 병원비라면서 저금진 모든 돈을 현금으로 뽑아달라고 했답니다. 농협 직원들은 물론 경찰까지 출동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했지만 이 50대 이모 씨는 믿지 않았고 손에서 휴대전화를 뺏어 들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울산 농협 직원 말입니다. 보이스피싱 같다고 20분간 설득했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설득이 안 됐습니다. 어디 홀린 사람처럼 뭔가 눈빛도 흔들리고 이상하다 계속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울산 화봉파출소 경찰관 말입니다. 어느 병원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자고 하니까 핸드폰을 들고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돼 있었고 1시간 넘게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하고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히니까 그제서야 범인이 바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제서야 이모 씨는 오늘의 상황을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범인들이 은행 내부 정보가 유출돼 신용카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1분도 안 돼서 경찰이 한 사람을 바로 연결해 주었어요. 범인들이 경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이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씨의 개인정보를 캐물었고 이 씨는 사칭 범인들에게 속아서 자신의 개인 계좌와 잔액 등을 모두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모 씨는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말만 들었지 직접 체험을 안 한 상태에서 범인들이 전화하니까 범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범인 전화 한 통 받는 순간 그대로 넘어갔어요. 은행 직원도 출동한 경찰관도 정말 못 믿게 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연간 3만 건에 이르고 2020년 피해액은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 수거책은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해서 범행을 최종 완성시키는 역할로 엄단이 필요하다. 이들 중에는 조직원과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범죄에 가담까지 하였음에도 전혀 반성 없이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처벌만을 피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고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별 양형인자를 반영해서 권고 형량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 한 법원 판사는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분위기이고 만약 약하게 처벌하면 어떤 쪽으로 발전해 갈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범이 잡히지 않고 알바생들만 체포되어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으면 결국 알바생이 피해액을 갚아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청년 실업이 심각한 현실을 악용해서 정교한 사기극을 벌입니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택배, 격리, 금융 알바라고 속인 후 재직증명서를 보내고 근로계약서까지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가 드러난 순간 주범인 총책, 사장이나 중간관리급인 유인책, 상담원 같은 사람은 성명불상자로 등장하게 되고 알바생들만 자금수거책, 현금 운반책에 되어 수사를 받게 되지요. 몇십만 원을 받았지만 주범을 잡지 못했으므로 범죄 조직에 뜯긴 피해자의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피해를 갖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하는 것도 알바생 몫이 됩니다. 피해자 모임 카페 관심 10편에서는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들이 주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응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국민 건강의 버팀목이 되듯이
보이스피싱 백신은 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보이스피싱 감염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편에서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